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나랑 상관없어 볼 수 있는 일인가는 10년 전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어떻게 봤는지와 비교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정도로의 어떤 빅스토리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변화의 시작점에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들라면 역시 압도적으로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정통한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죠. 중국 자본시장연구소의 신영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관입니다. 요즘 어떻게 좀 부르는 곳이 많아졌나요? 조금 늘었죠. 관심이 많아지셨으니까. 바빠지셨나요? 예. 그 정도를 1부터 10까지로 표현한다면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최고 좋았을 때를 10을 한다면? 그 시간을 얼마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 자본시장 본 게 30년이 넘었으니까요. 20년 거기 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작년 9월 그리고 2015년 그때가 두 개가 비등비등한데 지금은 좀 결이 다른 관심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변화고 또 그게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인 것 같다. 그래서 더 깊게 이제 보려고 하는 미국에 있는 것과 중국에 있는 것을 동시에 비교하려고 하는 과거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중국의 정책이 뭐냐라든가 중국의 수출이 잘 된다든가 이런 전통 경제 쪽을 많이 봤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그런 비교하는 거나 속도나 미국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바빠지기도 하지만 깊어지기도 하는 것 같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최근에 관심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열광적 반응들이 있는가를 여쭤보는데 왜 이런 질문을 여쭤보냐면 저희는 아직 열광적 반응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 열광이 아닐까라는 걸 보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얼음을 꽉 얼려놨을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하면 춘장 수인와야 시엔즈라 그래서 봄날에 강이 녹으면 제일 먼저 아는 거는 그 강에 떠 있는 오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된다. 그러니까 봄날에 그 얼음이 녹는 거를. 근데 그 얼음 녹는 거를 갖다가 산에 있는 사람들, 계곡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호숫가에 있는 그걸 이제 중국 본토라 그러고 또 홍콩의 뭐 테크 주식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게 한 달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9월 달에 24일 정책 나오고 나서 그때는 정책 드라이브가 걸렸다 그러면 그리고 자본시장에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서 올린다 그랬을 때 외자계에서 여전히 뭐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지는 않았죠. 근데 변화는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9월부터. 그 후속타가 다른 쪽이지만 테크와 AI 쪽에서 나온 것이 이제 1월에 있었던 큰 사건이죠. 그러면서 미국 쪽에 뭐 IB 많이 보셨겠지만 뭐 모건스탠이라든가 UBS라든가 뭐 BOA라든가 전부 다 그 전에 리포트를 다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 리포트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글로벌 IB 중에서 적어도 중국을 알고 있고 홍콩에 하우스를 두면서 본토에 그 팀들을 갖다가 적어도 200명 가지고 있는 외자계는 완전히 톤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호숫가에 있는 오리들이 누구냐. 개인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직으로 보면은 그런 IB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한 95%, 99% 더 많이 있는 로컬 증권사들조차도 지금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거는 저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광이다 그러면 이게 또 뭐 단기 과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스토리는 길게 보시면서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엔 한국 사람도 물린 사람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규 자금은 없어요.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열광은 아닌데 지금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건 글로벌 IB라든가 글로벌 투자 기업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홍콩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그거는 지수가 또 상당폭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부로 52주 신고가를 훨씬 더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토 주식 시장에 비해서 CSI 300이나 이런 것도 너무 큰 격차로 지금 홍콩 주식들은 올라가고 있고 뭐 대표 주식이었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한 100% 맞습니다. 정도의 주가가 올랐어요. 주가 여러분 열광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는 거기에 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일단 한국은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고 있고 네. 중국 인민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중국 인민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다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쪽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는 게 중국의 계좌가 뭐 2억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활성화된 계좌는 작년 9월 이전에는 5천만 개도 안 됐어요. 예. 그 얘기 뭐냐면 2억 개가 있지만 휴면 계좌가 있는 거고 5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인구 정도만 작년에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추가로 돼서 1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건 없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쪽에서도 이제 이 주식 투자하는 거는 물론 일선 도시를 주로 위주로 하고 2015년 같은 그런 뭐랄까요 폭발적이면서 이상 과열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점점 더 대표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데 부장님께서 작년에 가셨을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또 달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네. 첫 번째가 로컬에서 열광을 해서 그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지금 최근까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부터 해서 테크 주식은 올라갔죠. 근데 그걸 보시면 중국 본토에서 작년에 홍콩으로 내려가서 주식을 산 게 1,000억 달러예요. 네네. 예. 사우스바운드로 내려간 게 1,000억 달러인데 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토 사람들도 홍콩에 있는 항생테크라든가 CS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건 항생테크 쪽 아니면 개별 주식 쪽으로 갔을 텐데 그것이 이제 금년 1월 초까지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네. 외국계는 들어오질 않았죠. 올해 1월까지도? 네, 안 들어왔죠. 네. 헤지펀드만 잠깐 들락날락했던 게 9월에 들락날락했고 1월부터 지금 헤지펀드가 들어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메이저들의 뮤추얼 펀드라든가 뭐 인다우먼트 펀드라든가 이런 쪽은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거 자체가 미국계 자금은 더 보수적 트럼프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으니까 또 최근에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도 나왔고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근데 유럽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던 건데 그거는 역시 뭐 이제 가운데서 하고는 아이비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안 움직인 거고 근데 로컬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하루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때 뭐 거의 뭐 3조 몇천억 네. 700조 가까이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여전히 2조 넘기 힘들어요. 네. 1점 몇천억에서 2조 RMB 정도 한 3, 400억 왔다 갔다 할 텐데 로컬에서도 붐은 안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반적인 시장이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전체 시장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일부 섹터, 칩이 됐건 아니면 AI가 됐건 거기서 휴머노이드 쪽이 됐건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개별 섹터는 대륙에서도 지금 올라가죠. 그래서 로봇 관련 ETF라든가 AI ETF라든가 이런 거는 불이 붙었죠. 네. 투자자들 개인들도 이제 개별 주식도 있지만 그런 ETF라든가 뭐 인덱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건 맞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번지기까지는 이제 로컬은 그랬고 IB들이 이제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뭐 아랫목 대표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외려 조금은 더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고 스타디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로봇을 갖다 중국 로봇 센서라든가 감속기라든가 이런 액추에이터 이런 거 개별 기업 얘기하라 그러면 몇 명이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냥 로봇 하면서 홍콩에 있는 샤오펑이나 아니면 샤오미 정도가 완성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가 로봇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회사의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 가지고 본다 그러면 네. 그것도 오도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항생 테크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AI 나가서 휴머노이드 해가지고 우리 AGI 로봇까지 가고 ASI 로봇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다른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두 개가 휴머노이드 내지 AI의 이제 양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이 가는 것과 중국이 가는 것 이게 결국은 패권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거를 과거에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지금은 조금 호기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딥시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딥시크뿐이 아니죠. 지금 이제 화웨이도 지금 돌파를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우리 저 최근에 봤던 뭐 영화 이런 쪽에서 컨텐츠까지 나오고 있고, 너짜. 예, 너짜 2까지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컨텐츠 쪽이니까 다른 섹터긴 하지만 최근에 있던 게 희한한 게 작년에 우리가 중국을 볼 때만 해도 전통적인 구동력이 찍어 누르고 뒷다리를 당겨서 중국이 안 될 것이고 미국이 관세를 때리게 되면 걔들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봤던
그 스토리가 희석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쪽에 다른 새로운 엔진을 갈아 끼고 있는 그 스토리가 사실은 1년이나 뭐 1개월 전에 시작된 게 아니라 1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애써 힘써서 무시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길게 볼 스토리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이 대척점에 있는 그런 거를 뺀다 그러면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나랑 상관없어 볼 수 있는 일인가는 10년 전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어떻게 봤는지와 비교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정도로의 어떤 빅스토리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변화의 시작점에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은 아직 불이 막 붙고 있는 거고 또 한쪽은 아예 불도 아직 안 붙었고 네. 그게 이제 혼재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중국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똑같았고, 그렇죠? 네. 네, 중국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나눠서 보신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접근이 저는 조금은 더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홍콩에 있는 거하고 중국에 있는 것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걔네들의 어떤 ETF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펀드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보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할 필요도 없었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홍콩에 있는 이런 로봇 개념 또는 테크 개념하고 또 본토에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이 지금 제일 부족한 거는 저는 미들인 것 같아요. 네. 제조업. 그렇죠? 근데 중국이 부족한 거는 헤드인 것 같아요. 네. 두 개가 딱 경쟁할 때 그럼 미국이 미싱 미들 상태를 회복하는 게 더 빠를지 아니면 핵심 코어라든가 이런 기술이 없었던 중국이 그것을 머릿속을 채우고 기술을 채우는 것이 더 빠를지 이제 그 싸움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세대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테크 쪽에 가장 유력한 진영이 중국이니 이렇게 과열적으로 올라도 과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들렸어요. 저는 말씀하신 게. 한 달, 1년 보면은 아까 말한 52주 신고가 찍고 맞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3년, 5년, 뭐 길게 보면 10년인데 10년 넘어가면 5년만 딱 놓고 보면 네.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나스닥이 오른 거와 S&P 500이 오른 거 네. 그거랑 비교하면은 홍콩도 내려 마이너스예요. 홍콩은 지금 떨어져 있죠. 네, 네, 그 3년, 5년 비교하면 3년 전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져. 3년 전 비교하고도 거의 2분이거나 조금 빠졌을 텐데 5년 비교하면은 5년의 시점이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 때리기 시작하고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코로나 직전이죠. 네.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없었느냐. 그전에는 선진 시장 말고 네. EM 시장, 신흥 시장하고 비교해도 중국은 전체적으로 프리미엄을 최소한 30%는 받는 시장이었거든요. 프리미엄 시장이었습니다. 네, 프리미엄 시장이었죠. 네. 네, 5년 전, 10년 전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EM, 신흥 시장하고 비교해도 지금 디스카운트 상태가 거의 20% 지금 회복됐어도 아마 15%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럼 이제 이걸 쭉 길게 봤을 때 그럼 그 5년 사이에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면은 네거티브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도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길게 보면은 9월 이후에 한 5, 6개월 사이에 있었던 변화 그것이 쭉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딱 그 키를 버튼을 누른 게 뭐 딥시크다 그러면 딥시크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왔던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죠. 걔들이 얘기했던 2025 제조 2025에서 그 당시에 10개의 블랙테크, 하이테크 쪽으로 가겠다고 했던 것들이 다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끝단에는 휴머노이드가 있고 끝단에 저온경제가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들을 연결하는 구멍, 듬성듬성했던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과도하게 올랐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 이전 버전의 스토리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 과도하게 오른 정도는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뒷단에서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이번 양회에서도 나왔고 이런 정책들과 시장의 기술적인 돌파들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지금 로봇 솔직히 말하면은 자동차 자율주행하고 비교하면 지금 L2급일 거예요. 네. L4가 넘어가야지 그래도 가정에서 로봇을 안심하고 뭐를 시킬 수 있고 공장에서 모든 거를 뭐 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지금 L2 단계에서 L3 단계로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의 감독과 통제와 컨트롤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누가 먼저 돌파하느냐. 근데 그 전에는
미국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뭐 테슬라하고 차이가 엄청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한두 달 사이로 서로 같은 걸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현지에서도 보도가 되고 상장사에서도 공시를 하고 있고, 네. 예, 그 공시 자료 같은 거 다 이제 뭐 어쨌건 그걸 보면 뭐 피규어라는 데서 했던 뭐 헬릭스라는 애가 했던 그런 S1, S2 로봇들이 했던 짓을 유비테크에서 지금 지난주에 했고, 네. 예, 둘이 협업하면서 넘기고 받고 뭐 짐 주고받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 걸 보면은 혼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그건 단순한 건데 둘이서 협업을 하는 로봇이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하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거는 뭐 조금씩 이제 돌파라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배우고 이러면서 보는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자본시장에서 또는 주식에서 이렇게 밸류를 줘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없었던 일이니까. 네네. 예. 네네. 밸류에이션의 문제는 밸류는 밸류고 또 밸류에 더 얹어지는 사람들이 부여하는 추가 가격, 프리미엄. 네. 이거는 또 워낙 고무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 정도가 네.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서 이제 국내 제품이 못 따라간다 뭐 이런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내에서 일부 자율주행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직접 본 그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AI 까라 계통의 어떤 발전상이에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된 것 같다라고 현장에서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게 대체적으로 뭐 실험실 단에서나 이 그 어떤 자료상으로만 나오는 걸까요? 실험실은 벗어났죠. 네. 실험실은 사실은 샤오미도 2017년에 첫 로봇을 냈는데 그게 이제 실험실 버전이었고 네. 테슬라도 2022년인가요? 걔 처음으로 그 젠 올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무대에서 시연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젠 2도 옵티머스 네. 2도 움직이고 있고 스스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시각적으로 내지는 L1 단계에서 L2 단계로 넘어왔다 그러면 로봇은 또 L5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샤오펑의 허샤오펑 회장이 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봤는데 허샤오펑이 이제 샤오펑 자동차도 결국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지적 내지는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를 하던데 간단히 말하면 L5까지 가기 전에 네. L5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AGI 이런 수준이라 그러면 L4까지 가야지 모든 거를 이제 로봇이 알아서 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현재 중국 기술은 금년 안에 L3로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L3가 되면 인간의 부분적인 컨트롤만 가능한 나머지는 그냥 맡겨도 되는 거기서는 이제 로봇들끼리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단계가 금년에 넘어간다 그러면 플러스 금년에 양산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양산 자체가 테슬라 같이 10,000대 뭐 그 이상이 내년에 되면 10만 대 한다고 하는데 중국 회사들은 지금 1,000대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회사별로. 근데 너무 많아요. 회사가. 예, 회사가 너무 많고 완성 휴머노이드 회사가 많고 로봇계도 그만큼 많고 징둥닷컴에서는 로봇계하고 휴머노이드를 팔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데 인도 기간은 45일에서 60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주문이 밀리든가 아니면 양산이 안 되는 거 두 개겠죠. 근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이게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구나 생활 속으로 로봇 청소기 이런 거는 이제 진작에 있었고, 근데 요게 이제 초급 단계라 그러면 이제 중급 단계에서 초입에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자율주행이 사실 로봇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5G 지금 중국이 이번에 양호해서 얘기한 6G까지 가는 그런 과정일 텐데. 그런 인프라가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거기 있지만 어디가 5G 안 터진다는 데는 제가 가보지 못했거든요. 통신 속도는 한국보다 더 빠른가요? 5G는 더 빨라야 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뭐 그렇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네. 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IoT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스마트 홈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텐데. 그런 인프라 플러스 더해서 그런 회사들, 근데 그것이 시연되는 것이 부품과 완성기 제조 회사들이 수직계열화 될 수 있는. 근데 그게 회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거국 체제죠.
그러니까는 뭐 하드웨어 쪽에서 특별히 제조 하드웨어 쪽에서의 그 양산 능력은 뭐 폭스콘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을 전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조 역량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탑 분야라고 표현했던 그 소프트웨어 분야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중국이 미국을, 그런 이제 중국 내부적인 그런 과제가 있을 텐데, 거기서 좀 궁금한 게 중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한 뭐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뭐 심지어 한 50에서 200 사이를 넘나드는 지역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저기 임금이 틀리니까 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끔씩 듣는 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 관련된 엔지니어들의 임금은 미국 못지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미국 못지않는다는 건 30만 달러 내외 또는 그 이상 정도를 받는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엔지니어들의 연봉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은가요? 회사를 봐야죠. 네. 화웨이라든가 뭐 샤오미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S그룹, H그룹 이런 이상의 레벨이라고 보면,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 단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회사들은 또 다른 걸로 보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부러워해야 될 건데, 왜냐면 거기는 그 사회 전체가 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진심인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해서 평균에 수렴하는 걸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와 다르고, 근데 요즘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이제 월급을 받아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중국에서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과연 회사가 우리 사주를 그런 어떤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돈이라는 거 외에 우리 사주를 주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조차도 네. 우리 사주 조합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것이 어떻게 인센티브 외에 지분을 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플러스 지분을 주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사형기업, 민영기업은 더 하겠죠. 화웨이 같은 거는 뭐 대표적인 거고, 7, 8만, 9만 명이 전부 다 사주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100주냐, 뭐 10만 주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쪽은 보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또 업종별로 봐야 되는 게, 그런 반면에 농민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20원 올려준다고 전인대에서 농촌, 향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20원 정도 월 올려준다. 2,000원, 20원이면 4,000원, 뭐 30원이면 6,000원이잖아요. 뭘 올려준다는? 연금이요. 연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최소 뭐 기초연금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갖다 월 지금 200원을 받고 있는데 한 220원, 260, 30원 정도로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재정에는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농민 자체가 크니까 6억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2억 정도 되겠죠. 그쪽은 계층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계층이긴 하지만, 엔지니어 출신들로서 항주에 6마리 용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번에 딥식으로 보셨겠지만 돈도 지금 딥식이 주는 돈이 월급을 공시를 해서 추가로 30명인가 40명을 추가하는 그 공시를 제가 봤더니 급여가 한국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월급이. 월급.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엔지니어가 몇 단계로 나눠지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주면서 딥식 같은 데서 한 몇 년 있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업종별로 맞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이제 오는 인재들이 지금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은 그 외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유학생의 컴백이죠. 예. 네. 그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쪽에서도 배척하고 좀 기분도 그렇고, 근데 이쪽에서는 야 돌아와. 예. 근데 돌아올 때 결국 문과생들 이런 친구들은 힘들겠지만, 네. 이과 특히나 이제 이쪽에서 알고 있는 AI 사이드라든가 뭐 칩 사이드라든가 뭐 로봇 사이드 이런 쪽은 좋겠죠. 네. 나눠놓고 봐야 되는 그런 다양성이 있는 사회고, 딥식이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가 취업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금년에도 1222만 명의 대학생이 졸업을 하니까 작년보다 더 어려워지는 환경은 맞는데, 취업은 어려운데 창업이 지금 조금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여러 하우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아마 금년도 실업률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그쪽 실업률을 가지고 가짜고 뭐 지금 40%가 넘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저는 그걸 갖다가 숫자를 갖다 이렇게 발라볼 그런 데이터 소스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18.8% 청년 실업률이 그 정도고 그것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얼마나 줄어들지 그리고 그 취업이 어렵고 창업으로 유도하는 것에 있어서 창업 자금을 갖다 주고 오늘도 뭐 전인대 추가로 나온 게 저기 국계위 주임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장하고 상무부장하고 다 나와서 얘기한 게 벤처 캐피탈 펀드를 만들겠다 20년짜리를 네. 금액은 거기선 얘기 안 했는데 인민일보에서 나온 걸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봤는데 1조 RMB짜리가 나오더라고요. 1조 RMB면 한국 돈으로 200조. 200조면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펀드라고 해서 63조짜리 한국 돈으로 그게 3차 반도체 기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저는 이제 이것도 반도체 들어가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 칩은 이미 A1, 2, 3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있었던 세계 펀드로 반도체는 그 CXMT라든가 이런 만들어 놨으니까 반도체는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AI 쪽, 로봇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그 20년의 의미가 펀드 존속 기간이 20년인지 아니면 투자 기간을 20년을 주겠다는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사이즈가 다른 거를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딱 정한 게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니까 바로 1조짜리 펀드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돈 되는 쪽은 역시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되겠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건 뭐겠습니까? 이공계 친구들 똘똘한 친구들 나가서 DS가 아니라 AS, BS, CS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미국 유학생들 중에 한국 유학생들도 많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중국 유학생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박사학까지 가는 사람들이야 뭐 거기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 박사까지 한 사람들은 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AI 그 엔지니어 쪽, 그다음에 테크 엔지니어 쪽들은 어디를 갈까 이렇게 골라서 올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목격이 되나요? 진짜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숫자가 나왔죠. 숫자가 나왔죠. 전년 대비 이 유학생 거기서 이제 해귀파라 그래요. 하이고이파이라고 그래서 해외에서 귀환하는 제가 알기로 28%가 나왔어요. 추가로. 그 100명이 오던 거에서 128명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양방향이겠죠. 미국 쪽에서도 힘들고 이쪽은 돌아오기도 해야 되지만은 기회도 좀 많은 것 같고 그 중에는 실제 말로 어중이 떠중이가 다 올 수도 있겠지만 있겠죠. 예, 복석이 있겠죠. 예. 중국에 최근 항생테크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뭐 순식간에 50%가 올라버려갖고 지수가 50% 오르면 내부적으로 보면 100%, 200% 오른 주식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지금 오른 상태고 이 오르는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내 안에서 우리가 들여봐야 되는 대목이 무엇인지를 우리 신영관 대표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주식시장만의 흐름은 아니고 분명히 꽤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다져져 왔던 계획된 그 스케줄상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한 과열이라기보다도 그것들의 반영이고 과열로 가는 하나의 길목 정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